안녕하세요. 튼튼건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무너지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그냥 살이 찐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코어 근육, 즉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속 근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어 근육이란 단순히 복부 근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식스팩을 떠올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외벽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속의 기둥 같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무너지면 마치 지배뼈대가 썩어내려 앉듯이 몸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는데 실제로는 무릎 관절 자체의 문제보다 허리와 골반을 지탱하는 코어가 약해져 무릎에 불필요한 하중이 쏠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무릎만 치료해도 근본 해결이 안 되던 통증이 코어 강화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은 겉근육이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코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코어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균형을 잃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휘청거리고 평소엔 잘 서 있던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듯 휘청거립니다. 둘째, 통증이 생깁니다. 허리, 무릎, 목, 어깨 등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사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약해진 코어 때문에 다른 관절과 근육이 억지로 버티느라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셋째, 활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조금씩 해도 금세 지칩니다. 왜냐하면 몸의 중심 동력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힘이 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은 바로 코어입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몸이 무너져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제 코어가 눈에 띄게 약해져 있더군요. 복부와 허리 깊은 곳의 근육들이 느슨해지고 골반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루에 딱 10분 코어를 바로 세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예전보다 오래 서 있어도 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의 균형이 회복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까지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이 세워지면 활력이 폭발하는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별로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다음 날까지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노화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몸속 중심, 코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코어 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거의 모든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 의자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길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지어는 물 한 잔을 집어들 때조차 코어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코어가 약해지면 사소한 동작에도 불균형이 생기고 불필요한 힘이 허리나 무릎, 어깨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그 부분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간 고생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척추 디스크 문제도 조금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심하게 약해진 코어였습니다. 허리를 감싸주는 속 근육이 힘을 잃다 보니 척추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흔들렸던 겁니다. 그분은 수술 대신 코어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다리만 조금 들어올리는 단순한 운동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허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코어 약화는 허리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똑바로 힘있게 걷던 사람이 어느 순간 종종 걸음을 하거나 발 뒤꿈치가 아닌 발 앞쪽으로만 디디며 걷게 됩니다. 골반과 허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니 중심이 흔들리고 보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다리 힘이 빠진 것 같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코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자세가 무너집니다. 허리가 자꾸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속 근육이 무너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이 달라집니다. 코어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것뿐 아니라 횡격막과 연결되어 호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깊고 안정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자꾸 얕은 가슴 호흡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가 빨리 오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넷째, 소화와 혈액순환까지 흐트러집니다. 복부의 깊은 속근육은 내장기관을 제자리에 붙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근육이 느슨해지면 내장이 아래로 처지고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신호들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한창 바쁘게 진료하던 시절, 저는 하루 종일 서서 환자들을 보고 나면 늘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진료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에너지가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소파에 쓰러져 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코어가 무너지는 순간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걷는 모습이 달라지고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지고 숨 쉬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국 하루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몸의 기둥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붙잡지 마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탓하지 마십시오. 몸의 중심인 코어가 무너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코어가 회복된 후 달라진 삶의 모습을 확인할 때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처음 오실 때 이 정도 통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나 보다라고 체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코어를 바로 세우는 연습을 하면 몇 주 만에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직접 지켜봅니다. 한 분은 5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셨지요. 처음 오셨을 때는 표정도 어둡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집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5분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코어에 힘을 주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현장에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허리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몸이 가볍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얼굴, 삶의 에너지가 다시 피어오른 얼굴이었지요. 또 다른 환자분은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과 한의원을 수없이 오가셨습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코어 회복 운동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무릎이 덜 아프니까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는데 요즘은 눈 뜨면 오늘은 어디를 걸어볼까 설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회복되면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요. 저 역시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도 한때는 허리가 무겁고 걸음이 불안정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10분 코어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니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진료 중에도 집중력이 유지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몸의 중심이 세워져야 마음까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코어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군데군데 쑤시던 통증이 현저히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관절이나 근육이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집니다. 둘째, 자세가 달라집니다. 거북목, 굽은 어깨, 구부정한 허리에서 점차 벗어나 똑바른 자세를 되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가 바뀌면 폐활량이 커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자신감 있는 인상까지 얻게 됩니다. 셋째, 활력이 폭발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던 분들이 코어가 회복되면 체력이 2배로 늘어난 듯한 경험을 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피로가 빨리 회복되고 일상 속 작은 활동에도 활력이 느껴집니다. 넷째, 정신적인 변화까지 옵니다. 몸의 중심이 세워지니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고 활력을 되찾으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결국 중심에서 시작된다. 코어라는 단단한 기둥이 바로 서야 그 위에 쌓인 모든 삶이 안정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은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심이 세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통증 없는 몸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원하시나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코어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코어가 왜 중요한지, 또 코어가 무너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반대로 회복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코어를 세워야 하는지, 즉 실천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렵고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1시간씩 땀을 흘려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작고 단순한 동작을 꾸준히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먼저 호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곧바로 복근 운동, 플랭크 같은 동작을 떠올리지만 사실 코어의 첫 단계는 호흡입니다. 깊고 안정적인 복식 호흡은 코어를 단단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가슴보다는 배가 먼저 올라오도록 마치 풍선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듯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배를 서서히 당기면서 코어 깊숙한 근육까지 조이는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 매일 5분 해도 코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본 자세 훈련입니다. 코어는 결국 몸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 자체가 가장 큰 운동이 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의자 앉기 훈련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척추를 세운 상태로 앉습니다. 양발은 땅에 단단히 붙이고 배꼽을 살짝 안으로 당기면서 복부 깊숙이 힘을 줍니다. 처음엔 몇 분만 해도 배와 허리가 당기지만 그게 바로 코어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 자세만 10분씩 매일 반복해도
허리와 골반이 달라집니다. 셋째, 가장 기본적인 운동 플랭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랭크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동작이 코어 강화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기며 코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어렵지만 하루에 5초씩만 늘려가 보세요. 결국 1분만 버틸 수 있어도 코어는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넷째, 누워서 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뒤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브리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 올리며 어깨 마이너스 골반 마이너스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도 배와 허리에 힘을 주며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만 반복해도 코어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습관화하기입니다. 운동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걷는 동안에도 배를 살짝 당기고 코어에 힘을 주는 습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코어를 세우는 습관, 심지어는 양치할 때도 코어를 의식하며 서 있는 습관, 이 작은 차이가 쌓여서 몸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하루 3번, 3분씩 코어를 세우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점심 식사 후 잠깐 3분, 그리고 자기 전 3분. 이렇게 하루 9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고 3달 안에 통증이 줄어들며 6달 안에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편안하고 걸음걸이가 다시 안정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몸의 중심이 다시 살아났구나.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속에서 코어를 망가뜨리지 않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해도 생활 속에서 계속 코어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그 효과는 금세 사라집니다. 코어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굽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코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코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척추가 휘고 목과 어깨 근육이 억지로 머리를 버티게 됩니다. 그 결과 거북목,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의자에 깊게 기대 앉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등받이에 축 늘어져 앉는 자세는 코어 근육을 휴업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게으릅니다. 스스로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면 곧바로 근육이 약해집니다. 등받이에 의존하는 순간 코어는 일을 멈추고 그대가는 허리 통증과 체형 불균형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잘못된 운동 방식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 코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허리와 목에 과도한 압박을 주어 오히려 디스크나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어를 강화하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코어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거운 중량 운동을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거울만 보며 겉근육을 키우는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속근육인 코어는 오히려 무시되고 손상됩니다. 겉모습은 근육질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심이 약해져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과체중과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코어 근육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살이 무거운 벽처럼 배를 앞으로 당기면서 코어가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배만 나오면 허리가 무너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호흡을 얕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만 호흡하게 됩니다. 이 얕은 호흡은 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 복부 깊은 곳의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깊고 천천히 배가 오르내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코어는 살아납니다. 6번째 습관은 운동 후 회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코어는 작은 근육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 구조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충분히 회복시켜줘야 강해지는데 무리하게 매일 고강도로만 훈련하면 오히려 손상됩니다. 운동과 휴식의 균형. 이게 바로 진짜 코어 건강의 비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작은 습관들이 코어를 약하게 만듭니다. 앉는 자세 하나, 호흡 하나, 운동하는 태도 하나가 결국 지금의 몸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환자분은 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허리 통증으로 수년을 고생했는데 사실 원인은 디스크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는 습관을 고치고 하루 10분 코어를 세우는 운동을 추가했더니 몇 달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약과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됐던 통증이 생활 습관을 고치니까 정말 달라지네요. 이렇게 고백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 2.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코어를 쉬게 하는 것. 3. 잘못된 운동 방식, 특히 무리한 윗몸 일으키기나 자세가 틀어진 중량 운동. 4. 복부 비만과 과체중. 5. 얕은 가슴 호흡. 6. 회복 없는 무리한 훈련. 이 6가지는 코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기만 해도 코어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코어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다. 한 달, 2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평생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과 생활 속 작은 원칙입니다. 첫째, 매일의 루틴을 만들 것입니다. 운동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복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코어를 깨우고 낮에는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배를 당기며 저녁에는 플랭크나 브리지 같은 기본 동작을 10분간 하는 것. 이 작은 루틴이 평생의 기둥을 세워줍니다. 둘째, 체중을 관리할 것입니다. 코어는 복부 비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코어에 부담이 가중되죠. 따라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활동으로 체중을 적정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중 관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조금씩 평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세를 생활화할 것입니다. 앉을 때, 걸을 때, 서 있을 때, 심지어 잠잘 때까지 자세는 코어와 직결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하며 걷는 동안 배를 살짝 당기는 습관. 이 습관들이 쌓여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잘 때도 베개 높이를 맞추고 허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호흡을 관리할 것입니다. 얕은 가슴 호흡이 아닌 깊은 복식 호흡을 평생 습관화해야 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호흡은 코어 근육과 연결된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복식 호흡을 연습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코어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다섯째, 회복을 소중히 할 것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휴식과 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육은 쉬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무리해서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 코어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4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하루 종일 만나도 체력이 버티고
저녁에도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통증과 피로로 쓰러지듯 잠들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끝나도 활력이 유지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은 젊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어를 바로 세우고 나니 저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코어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기둥이 바로 서면 마음의 기둥도 함께 세워집니다. 통증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 활력이 넘치며 삶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중심을 세우는 습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평생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튼튼 건강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력이 폭발하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